스트라이크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도 막판 동시호가에서 사자로 전환을 했고 연기금도 요즘 한 나흘 연속 계속 많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투신권 등 다른 기관들의 팔자를 막진 못했습니다. 1980선의 턱걸이 2000선 회복 이후 거의 종가상 처음 있는 가장 하단 지수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는 실패한 모습인데요. 내일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종목까지 저희가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으실 수 있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배워보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내일장 공략주 공개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궁금한 종목에 관한 상담이 2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2부 또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먼저 1부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대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어떤 장기가 있으실까요? 프로필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석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2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 상승 탄력이 확실히 둔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도 뭐 투신권이야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도 없이 판다고 하지만 외국인도 좀 살짝 예전 같지 않고요. 네. 연기금은 그런데 2000포인트에서 쭉 사더라고요 또. 의외의 수급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00선 이하에서도 계속 지수가 좀 많이 급락할 때마다 이제 구원 투수로 좀 나와서 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00포인트가 넘었던 상황에서 연기금 매수는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연기금 매수 같은 경우 올라올 때는 이제 올라가는 날에는 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옆으로 가면서 쉬는 날에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00선에서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금은 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닌가. 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매수를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장중에는 매도였다가 이제 막판에 소폭 매수로 전환되면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즉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나왔듯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이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말로 안 좋게 될 전망이라면 미리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사지 않을 뿐이지 팔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이제 오늘 급락한 부분에 대한 같은 이제 뭐 좀 조정 과정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다우가 왜 조정을 받았느냐 그 중에 하나로 Q3에 대한 네. 어떤 무용론 대두가 그렇죠.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좀 이제 언급을 드리겠지만 Q3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Q3 효과 때문에 또 올랐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쉬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당연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추세를 꺾을 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께도 오늘자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2000포인트에 와서 주가는 차별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대선이 있는 해에는 뭐 중소형 테마주는 움직인다 했는데 전일, 오늘도 오늘이지만 중소형주가 기관 매물 때문에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 대선 관련주하고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또 뭐 조사한다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 뭐 추석 연휴 연장을 해서. 네, 특별반을 뭐 상시로 운용하고 예,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위축되는 것 같더니 2, 3일 전부터 뭐 급락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 테마주나 대선 관련주들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많이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뒤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건 대선 관련주는 다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대선 관련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미리 시작을 하신 분들은. 근데 이미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선 관련주들을 대선 때까지 지켜보겠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여러분 우리보다 6개월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조사를 했을 때는 이미 다 대선 관련주는 끝난 거예요. 그럼 6월 달에 끝난 거예요? 6개월. 적어도 6월 달에 7, 8월 달 정도는 다 간출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안내. 아, 끝났어요? 예, 안내 끝났죠. 금방 나왔잖아요. 막 예, 하한가 두세 번, 세 번 예. 나왔는데. 아, 안철수 10만 원 하고 많이 예, 이미 벌어졌죠. 끝났어요. 진짜 아, 끝났죠. 그러니까 예. 그거 급락하면서 보면서도 설마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까 걱정도 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뭐 안철수 이미 대선 출마를 했고 대통령 안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이미 재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특히 테마주들은 여러분 훨씬 우리보다 더 빠르게 오고 빠르게 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테마주는 빠르게 움직여야지 조금만 늦게 하면 그 상투나 잘못하면 상투에 잡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박이 있는 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가지고 투자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얼마큼 샀다, 뭐 얼마큼 살 수 있다 이런 네. 분석도 언제나 해주셨었는데 외국인 조금 덜 사죠. 예, 이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약화되고 예. 있어요. 오늘도 뭐 막판에 좀 올렸는데요. 약화되어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뭐 이제 위탁에서 뭐 4대 연기금 아닙니까? 세대 네. 700 얼마 몇 조 정도 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도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 쪽 그 경기를 좀 그 가계부채나 부동산 버블 때문에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 위탁사 운영사들이 그 중소형주 코스닥 스몰캡 저평가되는 종목에 많이 해서 실적이 좋았다고 큰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계속 사고 있지만 그렇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도 많이 접근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 2년 그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가 성장률이나 큰 수익을 바라지 않아요. 네. 1년에 뭐 물가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 합쳐가지고 그 정도로 환율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 살짝 올라가면 거기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말기라 연기금이 받쳐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말기 때 좀 법이 강화되고 이제 뭐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권 대선 말기 때는 그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권 말기 때는 좀 계속 받쳐줘야 되지 않냐. 여기서 경기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슈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계속 대선 때 보면. 그러면 대형주 쪽은 좀 비중을 좀 가볍게. 네, 지금 상황에서 많이. 보니까 다우 지수나 코스피 지수 보니까 단기 추세는 꺾였더라고요. 물론 20일선에서 있지만 네네. 단기 추세는 이제 주봉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보통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21선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합니다. 21선 이해했으니까 아직은 안착해야 돼. 근데 그 21선은 우리가 시장에서 다 개인 투자자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21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미 그건 좀 많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로 이제 한 중국 고급 가전 뭐 리치베어머 아카데미 있는데 그 21선을 보고 매매를 요즘은 그 많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수익에 직접적으로 큰 이게 영향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1선 탁탁 걸쳐가면서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예. 지수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그 뭐 매집주 보면 연말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매집주나 관련주 해서 네. 보니까 재료주들이 아마 많이 좀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테마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경고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조심하면서 대형주는 지금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점점 추석은 다가오고 말이죠. 미국 쪽의 지표가 좋게 나와도 별로 그렇게 또 반색하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내일장은 네. 오를 거다. 요즘 또 요 며칠 이쪽에서 상승하면 이쪽에 하락 부르고 네. 그랬었는데 뭐 네. 규칙은 없습니다만 네. 자유롭게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내일장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예, 하락으로. 그죠. 예. 예. 지금 유럽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네요, 또. 시작을요. 예, 예. 네. 보니까 한번 눈에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뭐 이제 슬슬 또 스페인의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괴롭힐 시기가 오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대 전문가님이 내일장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 듣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이제 급등 부담이 있지만 네.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될 거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가 그날은 밀렸었는데요. 네. 밀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이틀 연속 밀렸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먼저 꺾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꺾이고 있는데 어저께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 꺾인 부분을 유럽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꺾인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이틀 연속 밀렸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QE3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제 QE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 기대감 발표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한 다음에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없다고 해서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Q3만 발표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 써먹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Q3 자체가 아주 엄청난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27일 날 스페인 관련돼서 이제 구제금융 신청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이슈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정도의 이제 그 과정일 뿐이지 실제로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즉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좀 숨고르기 과정 나오고 또 많이 올라오게 되면 숨고르기 과정 나오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이틀 연속 이제 밀려서 차트상으로는 좀 좋지 않고 밀릴 만한 그런 상황은 되긴 했지만 하락폭이 저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 9조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수가 이제 안 좋다거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면 즉 이제 뭐 1차 양적 완화 정책 때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지만 2차 때는 뭐 별로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3차 때는 뭐 거의 효과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가 계속 나오면서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는 계속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대부분 기업들 한 80% 이상이 기존 기대치보다도 낮은 그런 실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큰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조정은 받지만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경기 민감주를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네. 중국에서 모멘텀이 안 나와서 오늘 예. 중국,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상해종합지수가 2,000원을 예, 장중에 깼었습니다. 깨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하고 상해종합지수하고 네. 이제 이게 역전 현상까지 가능하다. 네. 옛날에 상해종합지수 막 3,500일 그렇죠. 때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뭐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얘기는 올해 초부터 나왔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제 지수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 해서 올랐다가 중간에 빠질 때도 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학주들 뭐 기다리고 있다 손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좀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2,000포인트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너무 많이 이게 빠지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 이제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10월 이제 중권에서 이제 정권 이양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야지 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중국은 이제 그런 시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0월 한 중하순 정도 돼야 중국 네. 얘기가 좀 모멘텀 측면에서 들리겠네요. 자, 이어서 박준남 전문가님은 내일장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200을 열었는데 제가 차트 봐도 지난주 저희가 왔을 때가 거의 최고점 부디가 가장 좋았을 때 저희가 만났을 때 예. 일주일 이후에 이제 조금
조금은 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뷰가 조금은 바뀌셨나요? 예. 2,000포인트를 살짝 찍고 거기를 지지 못하고 이제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뭐 힘이 약해질 때마다 스페인 쪽, 뭐 유럽 쪽에 뭐 문제 대두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위원회 뭐 총재가 무슨 뭐 Q23에 찬물을 뭐 끼얹느니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Q23는 필요가 없다. 출구 전략을 더 위협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1980 정도로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봤으니까 일봉에서 단기적으로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1950포인트 지지하는 걸 보고 일단 중심을 깼으니까요. 보고 그 주추세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193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되면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미국 기업이 아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10월 달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9월 달에 3분기 하니까. 근데 제가 봐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2015년에 1조 불 뭐 넘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그래도 미국 시장, IT 시장을 견인하는 게 애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처음에 시장을 선점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게 이제 계속 후발주자들도 있고 많이 거기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뭐 아이폰 5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크게 뭐 개선할 만큼 이렇게 좋은 기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IT를 견인하는 그 애플 대표 그 종목을 보더라도 3분기가 그렇게 미국 그 내수 시장에 대해서 뭐 고용도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것도 없고 주택도 뭐 모기지 담보만 많이 이렇게 안 빌려갔다 했을 뿐이지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인데 물론 구제금융을 하면서 이제 그 지방부채, 스페인 지방부채가 엄청나잖아요. 네. 지방부채 부동산하고 또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계속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데 뭐 국채 매입도 구제금융을 빨리 신청을 해야 과감하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좋은 결론적으로는 끝나겠죠.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없어지지는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Q23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4.몇 프로 가계 금리 보니까 CD 금리 해서 네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것은 맞아요. 확실히 미국도 맞고 유럽도 맞고 우리도 맞는데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좀 기간을 보면은 난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 보면서 조정은 1930에서 중기는 단기는 1950을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수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수 관련주, 대형주는 조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좀 축소하는 쪽으로 리스크 신경을 좀 쓰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과연 내일장 상승을 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밀릴지 모르겠는데요. 이젠 이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식, 룰을 먼저 알아볼까요?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씩입니다. 매일 두 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 총 수익을 따져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네, 다가오는 이번 주 금요일은 중간 집계가 아니라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9월 월간 왕 중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실지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열어볼까요?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SOL, 넥센타이어, 테라세미콘, 지난주 상보 얘기하셨었는데요. 아, 다 파란불이 많네요. 테라세미콘은 어제 그리고 오늘 잠깐씩 손절가 들어가면서 손절 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막 9% 뜨기도 하고 종가상도 2% 오르긴 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저희 룰대로 일단 손절 터치하면 곧바로 손절이 돼버립니다. 저희는요. 넥센타이어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바닥권입니다. 18,000원, 19,000원. SOL
종목들도 역시 M자형 상승 기대했는데 유가도 조금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고요. 역시 10만 한 3, 4천 원대 역시 바닥을 조금 다지는 넥센타이어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뭐 하반 경직은 좀 차트상 보여지는 것 같고 상보는 괜찮다가 오늘 5% 급락 맞으면서 마이너스 수익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AS 종목별로 들어볼게요. 이어서 박준남 전문가 리포트로 넘어갑니다. 종목이 좀 많으시죠? 동아약품, LG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멜파스, 삼성SDI, 로보스타, 다산네트워크스. 자, 멜파스를 이제 두 번째 잡으려고 했는데 또 안 잡혔습니다. 3세판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역시 못 잡은 종목입니다만 로보스타와 삼성SDI는 잡고 2% 남짓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15만 7천 원 정도까지 가다가 약간 밀리는데 잠시 후 AS도 들어보겠고요. 로보스타는 월요일에 한번 상도 쳤습니다. 물론 화요일날 9% 급락하면서 조금 시세를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끼가 좀 있어는 보이네요. 자, 동아약품도 미래나노텍도 그리고 약간 좀 주춤한 LG디스플레이 여기까지도 모두 다 거의 신고가를 어제 오늘 모두 다 내고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뭐 지난주보다 더 나아졌네, 뭐 조금 수익이 줄었네를 따지기보다는 신고가 이후에 아주 견조하게 매물을 잘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 LG디스플레이는 이제 지난주에 미래나노텍과 더불어서 지난주 정도에 한번 반 팔아도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거의 적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멜파스 이번에 또 못 잡았고요. 잡았더라면 참 좋았어요. 역시 갭상승 이후 잘 갔기 때문에 삼성 SDI 로보스타 괜찮은 성적이고 다산네트워크 역시 못 잡은 매수 실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목 많은데요. 우리 이성대 전문가 리포트를 먼저 좀 볼까요? 네,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플러스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 계속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SO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9만 5천 원대 그때 잡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세 번째 이제 잡혀서 옆으로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제 1차 상승이 이제 지난 8월 초부터 해서 일단 나왔고요.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3천 원대에서부터 이제 11만 2천 원 사이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최근 유가가 양적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올라가다가 오히려 주춤거리는 좀 기이한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는 유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서 SO일이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말 배당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분기에 정유업종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라고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지수가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재차 눌림목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아래쪽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넥센타이어도 역시 3분기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도 주가는 좀 바닥에서 다지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옆으로 횡보 구간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이 거의 한 2만 2천 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19,000원 선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이 크게 이제 옆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5월달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고 옆으로 이제 계속 박스권 횡보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항상 이제 중기적인 그런 흐름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때는 실적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할 이제 시기가 이제 거의 다 다가왔고, 지금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대로, 보유하는 전략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 매수하고 나서 플러스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한 3일 좀 급락을 하면서 손절가를 터치하고 이제 오늘 다시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아몰레드 관련된 투자가 지연되면서 주가가 밀린 건 사실인데 네. 이 종목이 아몰레드 관련된 매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하고 그다음에 아몰레드용 열처리 장비 두 가지를 생산을 하는데 반도체용 쪽에서는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고 아몰레드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가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되고 있지만 지금 23,000원대 라인대 깨질 정도의 그 정도 내용은 아니다. 즉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네. 저점 라인대가 이제 지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바닥이 나오게 된다면 공략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처음 언급하셨던 네. 상보. 네, 맞습니다. 상보 매수하고 나서 그달 바로 오르고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재차 다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큰 흐름상으로는 아직 이 종목이 꺾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제품을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납품할 예정이어서요. 매출 규모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아주 좋아질 전망.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종목들이 이 역배열 들어가서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재차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보라는 종목은 신규 매수도 다 됩니까? 뭐 상보, S-오일, 넥센타이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지수적인 흐름 관련해서는 눌림목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S-오일이라든가 넥센타이어는 뭐 지수 관련주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는 거죠. 즉, 네. 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상보도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은 위아래로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지금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를 추종하든 변동성이 있지만 잘 또 활용해보면 지금 정도의 가격대는 S-오일, 넥센타이어 상보 모두 살만한 시점이다라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진남 전문가님의 아주 복잡한 포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좀 기분 좋으니까 동화약품, 미래나노텍, LG디스플레이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동화약품 먼저 보죠, 뭐. 동화약품 한 뭐 예.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드디어 6,000원대 진짜 매물대를 외국인들이 그냥 계속 매집하고 있더라고요. 6,000원대에서 한번 주춤거리네요. 예. 네,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렇죠. 보면 6,000원대를 이제 잘 소화해서 내면 이제 6,000원대 이에는 크게 매물은 없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좀 보여주세요. 6,000원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매물대를 아름답게 소화해내야죠. 소화해내야 열심히 또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화를 왜 해야 하느냐면 왜냐하면 소화를 안 하면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올리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나 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주식을 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이제 그만 먹고 그만 먹고 빠져라 뭐 그런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게 뭐 이거 코스닥 잠깐만 봐봅시다. 네.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이게 무슨 테마 종목도 아닙니다. 참고로 하면 네. 그 상당한 의약품 중에 아주 오래된 회사하고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늘상 홀딩 전략을 저는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화약품 목표가는 역시나 9,500원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소화 불량 안 걸리겠죠, 뭐. 자, 미래나노텍하고 LG 디스플레이 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뭐이 정도 빠지는 거야, 미래나노텍은 뭐. 정말 예. 끝없이 가네요. 흔들림도 없이요. 참 이 정도 되면 미래나노텍은 한 반 정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반 정도 파시죠. 반 정도 파시고 네. 나머지 반은 부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뭐 내가 고점에서 팔겠다. 그것은 여러분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최고점에 팝니까? 그것은 이거 주식을 흔드시는 분도 그 최고점에서는 못 팔아요. 그래서 산을 그 고점에서 여러 번 만들지 않습니까? 네. 고점이 굴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상당히 그건 위험한 생각이시고 미래나노텍은 비중을 확 50%로 확 줄여서 나머지 반은 올라갈 때 가볍게 가고 또 내려갈 것 같으면 부담 없이 또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평가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뭐 고평가나 중평가는 안 됐죠. 이제 기본적인 평가를 이제 한 1 정도 살짝 정도 왔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하고 단기 상승 구간이 좀 있어서 비중을 줄인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좀 팔았는데 좀 떨어져서 다시 재상승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사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참조하시고 동아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였죠. 예, 며칠 전에 뭐 LG 전자, LG 이노텍 예. 이거 같이 기관이 LG 전자도 많이 뭐 팔았었는데. 굳이 3만 원 안 찍더라도 예. 한 2만 9천 원 오면은 좀 비중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3만 원 오면은 팔아야 되겠다. 삼자를 봐야 되겠다. 예. 그럼 여러분께 숫자 하나가 상당히 민감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예. 1,000에서 1억으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예. 여러분 뭐 3만 원 찍나 2만 9천 원이야 몇 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도 또 이제 반 줄여놨으면 부담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21선 깨면 또 버리면 되고 여기서 지지하면 나머지 팔았던 거 좀 올라타면 되고요. 예. 예,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 유도리 있게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반 좀 줄이는. 글쎄요, 지금이라도 보니까 또 21선에 거쳤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리 안 하신 분들은 내일장이나 지금 뭐 연휴 다가왔는데요. 크게 뭐 주식이 뭐 상승 누가 남아가지고 그 주식시장 보고 올리겠습니까? 이제, 예, 예. 주식시장에서 누가. 다 미리 그러게- 떠날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으로. 다 떠났죠. 예. 항상 휴가도 먼저 갑니다. 예. 저기 힘드신 분들이. 21선에서 여러분들 21선 27,600원 정도 되네요. 900원이니까 600원 정도 지지를 못하면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지지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수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장을 봐가면서 좀 분할을 하셔도 되고요. 예. 아직까지 실적도 안 나왔고 실적은 한 10월 달부터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말부터. 그렇게 하시니까요. 뭐 흑자 턴어라운드인 건 아시죠? 영업이 8분기 만에. 네. 그거 후지 하나 보고 들어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못 잡은 이제 멜파스. 예, 멜파스하고 못 잡은 거 빨리 하겠습니다. 예, 멜파스가 그때 사실 좀 급등해서 당연히 약간 눌림목 매수하자고 부른 거였는데 그 뒤로 갭상승하고 계속 가버렸어요. 버릇이 되다 보니까요. 시초가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시초가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멜파스 보면 저는 월봉 보고 늘상 원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월봉 보고 이렇게 추천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코스피 종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기관이나 뭐 외인이 강하게 들어와서 빠지는 종목도 아니고 지수 관련주도 아니고 그래서 오로지 터치 스크린에 디지텍 시스템 영업이익이 가장 좋고 멜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 많으니까 조금 증가율은 디지텍 시스템보다 더디지만 그래도 탄탄하고 유동성 있고 아주 좋은 납품처가 삼성이나 LG나 중국도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지수에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정의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000원, 2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하시고 지수가 영 난 두렵다. 그런 분들은 가지고 있는 비중 줄이셔도 됩니다. 그 대신 비중을 줄였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지수 봐가면서 좀 더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올라가면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요. 팔았는데 올라갔는데 다시 비싸게 산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예. 아셨죠? 네. 다시 살 건데 비싸게 살 건데 뭐하러 팔아요? 결국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타산 빨리 보겠습니다. 자산 자산. 네트워크스도 못 잡았죠. 예. 예. 타산을 보겠습니다. 타산을 보시면 타산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저평가 됐는데요. 타산도 보시면 앞으로 좋아요. 제2의 미래 나노텍처럼. 왜냐하면 타산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왜 제가 가지고 났냐면 그 지금 사지도 네. 무슨 그 데이터량이 4G, 예, 예. 4G가 지금 부하량이 걸리고 있답니다. 예. 여러분 5G, 6G, 7G 그 5G, 6G, 7G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니까 중계기나 리피터나 뭐 통신 단말기가 다 계속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타산 그 통신 3사의 그 아마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축을 하고 또 속도가 빠르냐에 의해서 또 신규 가입자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테스트 롱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뭐 상향 업종이니까 살아가는 업종이에요. 필요하고 예, 시대에서 이제 필요라는 업종이고 스마트폰하고 관련돼서 하드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정 시에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셔도 되고 좀 끌고 가셔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종목이 남았어요. 삼성 SDI고 로보스타. 삼성 SDI 얘기를 먼저 해보죠. 뭐. 삼성 SDI. 박스권에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죠, 이번에도? 삼성 SDI를 하도 저가에 잡아서 플러스가 됐는데요. 좀 네. 뭐 두렵긴 하죠. 장안 좋으면 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 네, 이번에 좀 아니겠습니까? 다르겠거니 했는데 또 좀 내려와가지고. 예, 삼성 SDI 뭐 차트 좋고 그림도 좋고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소형 예. 2차 전지에서 기술력 아닙니까?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앞으로 뭐 차들이 기름을 쓰지만 아마 거의 몇 년 안에 뭐 컴퓨터 혁명처럼 다 전지로 들어가지 않을까. 석유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유량은 줄어들고 한정은 돼 있고 네. 쓰는 사람은 많아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잠깐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면 삼성 SDI는 성장성은 있어 보이고 단기적으로 또 들어간 종목인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모르니까요. 지수 관련된 지금 장이 조금 조정 구간이니까 차라리 다시 붙더라도 이 종목은
지수 관련이고 수급이 있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지켜가면서 빠지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수를 봐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14만 5천 원 네. 얘기해 주셨었고요. 자, 한번 월요일날 아주 예쁘게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네. 로보스타.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증상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매집이 제대로 안 되면 단기간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 참 방송에서 매집이라는 표현 쓰기 그래요. 단기간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렸다가 쭉 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시선을 붙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움직이면 조금 신경의 변화가 있거든요. 네.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상한가를 가면 네. 그러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노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가지고 있는 투자자조차도 상한가를 가면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네. 신경이. 아 이거 정말 아닌가. 네. 그래서 보면서 상을 마으면서 상에 준하게끔 또 다시 거의 하한가는 아니지만 하한가 정도 또 다시 원위치 내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3분기에 그 보니까 제조업하고 또 로봇가 제조하고 서비스하고 부품하고 여러 가지 쪽으로 또 우리 직영부 쪽에서 지식경제부 쪽에서 이게 그 무역 관세 장벽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수출적으로 나름대로 그 로봇 만드는 기술이 또 일본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네.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IT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 이 종목도 로봇은 상향 산업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산업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분할로 해서 아마 제가 추천드렸으니까 그 가격대로 하면 아직까지 흔들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상 같다, 하 같다. 그런 부분 하시고, 좀 하반기에 재료고도 있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해서 굳이 뭐 손절가는 만약에 터치한다면 손절가를 뭐 빠지고 나서 다시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앞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 7개 종목까지 모두 다 AS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부터는요, 오늘의 포트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혹시 포트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성대 전문가님, 테라세미콘 일단 손절 처리된 네. 바람에 종목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할 종목은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한 번 매매하고 두 번째 매매하고 이제 이번 세 번째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이제 산화방지제 그리고 이제 PVC 안정제 등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순위가 뭐 한 5위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2, 3위 업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동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이제 세계 2위 업체가 돼버린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운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회사가 상당히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6년도, 5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많이 증설을 했고요. 증설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부분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전망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도 같이 좀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가파른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900억에 영업이익이 33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에만 매출액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3,000억, 3,100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213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157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현재 2,800억대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이제 낮은 원재료가가 투입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번 3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원재료가가 상당히 낮은 게 투입이 되면서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3분기 때는 더 좋다면은 아주 저평가되는 그런 면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업황 회복, 즉 이제 석유화학 업황이 이제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기대감이 이제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다가 저평가된 면에서 일단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 흐름상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쭉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매수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차트 패턴 상으로 이제 우리가 고공 쌍바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저점 라인대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재차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패턴의 특징이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고 올라올 때 상당히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이전 고점 라인대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조정이라서 상당히 좀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냥 시초가로 하겠고요. 그렇게 크게 뭐 아침 시초가가 많이 떠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시초가로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정도 15,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8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초가 한번 공략해보자. 산화방지제 세계 2위 업체 송원산업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테라세미콘 비중만큼 그냥 나머지 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30% 짓겠다. 완성 포트 잠시 후에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 멜파스 3, 4번 들어가나요? 오늘 포트 변화는요? 오늘은 저 앞전에 가지고 나왔던 로보스타하고 다산 네트워크스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는 지금 10% 갖고 계시는데 그럼 더 사는 추가 매수? 예, 예. 왜냐하면 지수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네, 좀 저점에 있고 그래도 수급에 관련이 없고 네.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 종목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또 다시 가지고 나오게 됐네요. 예. 물론 뭐 상을 가서 계속 갔으면 안 가지고 나왔겠죠. 네. 네, 다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자, 차트 보면서 아까 그 의미를 좀 다시 짚어주세요. 일단 네. 상한가를 한번 치고 9% 급락해서 이제 시선을 네. 확 끌었는데 이제 지금 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예,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기술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네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일어나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 십자선을 잠깐 지워봅시다. 네. 여기서 물론 산 분들이 많이 있겠죠. 로봇에 대해서 이제 네. 뭐 향후 산업이 좋다, 뭐 상장했으니까 보면서 신규 상장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매물대가 이렇게 잠깐만 봅시다. 상장을 하면 이렇게 고점에 올랐다가 빠져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동안 뭐 이걸 상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와 돈이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네네. 투자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회사에서도 실현을 하고 다시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면 다시 이제 또 투자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보니까 전에도 상이 있으니까 크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네. 주식 상장수가 한 8천만 주, 800만 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큰 자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 자금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몰리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뭐 좋다고 해서 막 있는 돈 다 빼가지고 다 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관점하시 그것은 도박이에요. 도박이고 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사서 오랫동안 한 6개월, 1년 정도 그 손실 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실세 없이 여기 거래 없이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량이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냥 보면 떨어졌으면 물량이 이렇게 나와줘야 자기네들도 물량을 모아갈 거 아닙니까? 다시 올리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악성 물량에 대해서 끈질기게 버리지 않는 물량을 털기 위해서 한번 상도 보내고 한번 하한가에 준하는 것도 한번 보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가기 위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러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내가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무슨 할 일이 없이 거래세만 내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네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는 자기들한테 남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적 분석으로는 재무 구조 좋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상향 산업이고 로봇 뭐 서비스 제조 그리고 부품 쪽에 각종 모든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강한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고 직영부나 또 코트라 쪽 로봇 산업협회 쪽에서 네.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매수가를 오늘이 6,460원이네요. 그래서 다행히도 6,460원이니까 6,350원에서 제가 항상 그 가격대를 조금 낮게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네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면 그 중심으로 해서 2아래로 2, 네. 3%씩 해서 세 번 나눠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말씀하신 대로 한 동일하게. 8,5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6,500원 정도를 제가 잡겠습니다. 네, 짧게. 6,050원. 예, 6,050원. 예, 좋습니다. 지난주 1차 매수가보다 약간 더 한 50원 정도 더 올려서 그만큼의 비중을 더 사겠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그냥 네. 이번에 똑같은 가격으로 예, 한 다산 번 더. 네트워크스도 이제 한번 크게 한번 이제 그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물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이래요.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많이 못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저점에서 돼 있는 종목을 보면서 바닥에서 좀 바닥이 아니라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종목이다 보면 어떻게 크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 물론 네.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왜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로 그 바닥 그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면 아 이제 가겠다. 그래서 그 가신 종목 편입해서 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봉만을 보면 안 됩니다. 네. 주봉, 월봉을, 연봉을 봐야 되는 게 일봉에 대해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쉬는 경우가 요즘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점을 하시면서 중기나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주봉, 월봉을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 보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세상이고 이제 속도의 세상입니다. 이미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사 통신사에서 적극적인 투자라면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재무 구조나 무슨 뭐 앞으로 성장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매수가가 오늘 5,740원으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매수가를 제가 5,550원대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동성 있게 3번, 4번 해서 뭐 1분 간격으로 사지 마시고 2, 3일 간격으로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물량 조금씩 많이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하다는 네. 얘기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네. 8,500원 정도 네. 제가 선정을 드리고 손절가는 5,4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최종 포트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대 전문가님 SOL 넥센타이어 상보 송원 상업업 이렇게 송원 산업이 오늘 신규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테라세미콘과 교체 매매 보시면 되겠고요. 송원 산업은 2분기도 좋았는데 안 그래도 저평가인 데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전평가 메리트가 더 부각될 것 같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동화약품 미래나노텍 이렇게 해서 종목이 쭉 나오는데요. 동화약품, 미래나노텍, LG디스플레이, 특별히 LG디스플레이와 미래나노텍은 한 시점에서 한 절반 정도 비중 덜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로버스타 추가 매수, 다산 네트워크스 다시 한번 재매수 시도하겠다. 오늘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포트가 되겠죠. 동화약품은 앞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얇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삼성SDI 손절가 14만 5천 원입니다. 로버스타 신규 매수 10% 추가 매수 가격이 6,350원, 다산 네트워크스는 지난주와 가격 동일한데 재매수 노립니다. 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물러갈게요. 이성대 전문가님. 네, 다음 중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PBR 1.5, 2번 PBR 2, 3번 PBR 0.5, 4번 PBR 0.3. 네, 정답 안다.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네,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책과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이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리치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무료 방송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 9시입니다. 리치맵의 정천용 전문가님께서 주식 매매 홀로서기 기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무료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함께해 주셨던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도요.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강의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